코스피 역사상 이틀 연속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죠. 오늘도 역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증시 변동성의 중심에는 바로 레버리지 ETF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왔죠. 특히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말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책임을 회피하고 개변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 주가 폭락 사태 좌절하고 있는 국민들 분노 지수를 또 급상승시킨 겁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브라질에서 스테이크 드시면서 김용범 위원장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입니까? 결국 정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정을 넘어서서 국정조사하고 특검 통해서 수사해야 될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어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2, 3개월 동안의 주식시장 변동성, 우리 시장만 그런 거 아니었다. 외국 주식시장도 다 똑같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레버리지 ETF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사령탑이자 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김용범 실장이죠. 그런 김 정책실장의 이런 발언 때문에 일부에서는 책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책임 회피라고 지적을 받을 부분일까요? 물론입니다. 정책실장이잖아요. 그 직함이. 그러면 이거는 결정적인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들어 누워서라도 그것을 막았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5천을 목표로 했던 게 6천, 7천, 뭐 만피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뒤늦게 나만 혼자 뒤처질 수 없다라고 공포감을 느낀 사람들이 합류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너무 크게 되다 보니까 외신에서조차 이 한국 반도체가 문제다라는 네. 지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 우리 뭐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정말 진작에 그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경질되었어야 마땅하다라고 네. 생각되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정말 비겁하다라는 네.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국회 앞에는요 레버리지 ETF를 폐기하라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근조화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근조화환 수십여 개가 대량으로 배달돼서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는데요. 어제 국회에서도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영상 보시죠. 7월만 하더라도 이게 80에서 90선을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출시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그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일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송구합니다. 여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이 주식 변동성을 키웠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2억 원, 이찬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뭐 이렇게 촉구를 했다는데 뭐 일단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유가 뭐냐면 두 배 ETF가 들어올 때 환율 방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1,580원, 50원, 60원, 70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 두 배 ETF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 주식 자산이 외부로 빠지게 된다는 문제가 많아서 네. 두 배 ETF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주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가파르게 위로 올라갔죠. 네. 당연히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가파르게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파르게 올라간 원인이 두 배 ETF가 가장 중요한 포션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실장이 말을 하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네.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완전히 아래로 급락하면서 상당히 그
엄청난 피해 봤어요 지금. 네, 피해뿐만 아니라 거의 네. 공포적인 그렇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정책실장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책임성과 국민을 아우르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소위 이 정책 위반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체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 정책 신뢰성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 시세가 5만 원일 때에 비해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배당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국민의 피 같은 돈입니다. 어제 나온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이 56조 3천억이랍니다. 하이닉스 레버리지에서만 24조 7천억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개인은 8조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11조 원으로 폭락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 참사의 도화선이 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것을 밀어붙인 자가 바로 김용범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금융위원회는 두 종목 쏠림이 심한 우리나라 시장 구조상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면서 금융위가 결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금융위 수뇌부를 직접 불러다 놓고 홍콩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외환을 유치하는 데는 이보다 좋은 게 없다면서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굴복을 했죠. 이제 그 폭발을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김용범이라는 자는 엊그제 브라질 현지에서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은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모두 다 발생한 건 아니죠. 김용범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김용범이란 자가 없었으면 이 위험천만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김용범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토록 만신창이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용범, 그가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망친 주범이고 수백만 개미 투자자의 피눈물 위에 올라서 있는 망고의 역적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를 직접 불러다 놓고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입을 틀어막고 강행한 것, 단일 종목 ETF를 강행한 것,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죄이자 강요죄입니다. 그저께 국회 앞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낸 근조안 30여 개가 늘었었습니다. 국민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이 잼데믹을 이끈 이재명과 청와대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형편이 없습니다. 김용범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2배 레버리지의 비율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대한 변동성을 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상장 폐지 시한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장 폐지해야 합니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있는 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진창이 되고 홀짝 게임보다 못해질 겁니다. 금융위를 압박해서 반대 의견을 짓밟은 경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돌이켜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청와대에 불러서 호남 반도체 공장을 발표할 때 바로 그때가 삼전닉스의 이 꼬꾸라지는 그런 전조였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을 탈출했어야 하는데 이 한탄이 나오는 것이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할 때가 바로 삼전닉스를 팔 때였습니다. 주식 투자자의 한숨이 들립니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잼데믹 시대를 연 이재명 대통령, 귀국 전에
김용범부터 파면하십시오. 한 달 새 반토막 비명 패닉 증시에 기름을 부은 정책. 지난달 9,000을 넘겼던 코스피 지수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한 달 만에 5,000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코스피 이틀 동안 보시죠. 1,000포인트 넘게 급락을 하면서 어제 종가 기준 볼까요? 5,663.24 기록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주식장 오늘 장도 개장을 했겠군요. 자, 주식 어플 한 번만 보시고 돌직구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표현들 쓰고 있습니다.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 또 폭락했다. 6,000피는 붕괴됐고 코스닥 700선도 붕괴됐다. 연이틀 동반 서킷 브레이커. 이건 정말 증시 역사상 처음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저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7월 이달에만 아까 본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33%가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증시 시장만 보면. 그렇죠. 서킷 브레이커가 저는 뭐 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럼요. 솔직히 저도 투자 뭐 안 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보면 이런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틀 연속 나왔다는 건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는 IMF 때입니다. IMF 때에 그러니까 97년 10월 역사상 가장 큰 주가 폭락이 있었어요. 그때 27.2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어제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주식이 33%가 빠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IMF 때보다 더 빠진 상상할 수 없는 폭락 장세가 이어진 겁니다. 방금 앵커께서 서킷 브레이크 말씀하셨는데 서킷 브레이크가 98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네. 작년까지 6차례 발동됐습니다. 98년부터 2025년까지. 그런데 올해만 9차례가 반복됐습니다. 아하. 올해만 9차례. 그러니까 결국 올해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외신에서 대한민국 주식장을 카지노판이다, 도박장이다 할 정도로 등락을 거듭했는데 그럼 이유는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뭐 우리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 일단 주가 심리가 폭락을 했는데 주가 심리 폭락이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렇지만은 국내 정치적, 경제적 정책의 문제 또 우리가 지금 개미들은 이생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젊은 분들이 정말 주식이 오르니까 나도 한번 이 경제적 그 소외에서 좀 벗어나 보겠다고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아주 폭망하는 그런 사태를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정책 당국이 이 이야기는 뭐 앞으로 하겠지만은 그동안 주가 부양을 해왔던 정책 당국자 작년에 금융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동안 비투를 나쁘게만 봤는데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런 조장을 주가 부양을 앞장섰고 그런 조장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좀 다소 감춰져 있고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SK하이닉스 2분기 역대급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 못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유례가 없다. 유례 없는 이 증시 급락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투심, 이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 퇴학 선언한다. 나 이제 주식에서 손 떼야겠다. 잘 있어라. 간다. 나 모르는 사이에 혹시 대한민국 망했냐? 징역 10년인가? 이번만 살려주시면 주식 안 할게요. 아파트 중도금 투자했다가 절반 날렸어요. 사무실 전체가 우울해요. 주식 얘기했다가는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김광산 변호사님. 자조 섞인 손실 인증 저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자기를 이제 비하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SK하이닉스 2분기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 이건 뭔가 주식판에, 주식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공포, 패닉의 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IMF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께도 10% 이상 떨어졌고 어제도 11% 떨어졌다가 이제 마지막에 약간 회복해서 5, 6%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2, 3%만 떨어져도 우리가 폭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9,300포인트 갔다가 지금 5,000포인트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나 이제 반도체 취해가지고 이제 정부, 특히 이제 정부에서 특히 샴페인을 더 먼저 터뜨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모라고 하잖아요. 9,000포인트 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데 매일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나는 못 버네.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 사실은 꼭대기를 잡았는데 꼭대기를 잡은 순간 결과적으로 따지면 한 40%에서 50% 떨어진 거죠. 거기에 또 레버리지라는 ETF가 있는데 그것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아니에요? 그걸 마지막에 탄 사람들은 지금 아마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지금 한 1,500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8,500이 어디론가 안개처럼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 주식시장은 수급이 있어야 하고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재료는 엄청 좋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역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뭐 75% 영업이익이면 이건 한 세계지가 거의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발표해도 어제 10% 이상 떨어졌다가 5, 6%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단 과도하게 올랐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레버리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레버리지 ETF. 그렇죠. 네. 레버리지 ETF는 그날 장에 따라서 그 개별 종목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떨어지면 팔아야 하고 오르면 사야 하는데 이게 2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주식판을 흔들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 레버리지를 도입한 시점이 언제였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꼭대기를 찍을 때 이걸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ETF 가격이 엄청 높을 때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30% 떨어지면 ETF는 60%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의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게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면 개미들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느냐? 원금에서 회복할 수 없죠. 특히 레버리지 ETF의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려갈 때는 엄청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는 낮은 가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적어도 3배에서 4배의 시간이 걸린다. 그것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사실 정말로 좀 늦게 투자했던 분들은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이 꼬리가 되고 있는 이 레버리지 상품이 몸통을 흔들고 있다. 이런 지적, 비판들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급기야 이 레버리지 상품 폐지해야 한다. 그런 걸 촉구하는 근조화안이 등장했습니다. 국회 정문 앞인데요. 레버리지 상품 이거 진짜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손댈 게 아니라 이제 수정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폐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조화안들이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자, 일부 해외 투자 은행에 따르면 레버리지 상품 투자로 개미들이 본 손실이요. 최대 56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해서 오히려 다행이다. 조금 전에 포모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해서 조모 심리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경제 컨트롤 타워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라질 순방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급락 원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동의 중심부에서 10 정도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선 20에서 30 정도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주식시장 폭락이 뭐 국민 탓이라는 거냐? 자성은커녕 몰상식한 발언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유정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식시장 좋다고 투자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폭락장이 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역동성 때문이다? 이거는 어떤 주식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역동성 투자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
탓이다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또 정부 당국자들이 상당히 발언에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 지금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패닉 상태인지 현실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은 조금 만회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이 이틀 지금 폭락 장세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더 이 패닉 상태가 더 심화되고 있고 다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영국 실장이 물론 뭐 구조적인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중국의 어떤 창신 메모리가 네. 또 상당히 흥행하고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고 또 빅테크 기업이 AI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미래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또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도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 증시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이 좀 심한 편인데 증폭시켰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영국 실장의 이런 발언들이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어제 정무위에서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질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사실상 주가 하락의 책임을 개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김용범 실장 이 주식장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해왔을까요?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단일 이 상품 때문이라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변동성의 이 레버리지 상품도 일부 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추가 방안도 필요하면 또 그때 가서 또 해야 되겠죠. 개인들은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순유출이 줄었습니다. 이런 효과들도 일부 작용했다고 봅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있고 우리랑 영국이랑 왔다 갔다 그러는데 저는 5위에서 4위 될 걸로 보고 앞에는 3나라밖에 안 남을 텐데 2년, 3년 뒤에는 저는 3강 된다고 봅니다. 시총 기준으로. 그랑 내기하시죠. 네. 김용범 실장의 저 발언들 어떻게 저희가 읽어야 될까요?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저 발언, 김용범 실장의 저 발언을 두고 유체 이탈 화법 같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 3개월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조간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의 이 발언 제대로 팩트 체크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이랑 일본 등 다른 주요국 증시와 비교를 해도 김 실장의 저 발언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유체 이탈 화법. 그러니까 정책 효과는 정부 성과로 평가하면서 부작용은 외부 요인에 있다. 그 외부 요인,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에 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 우리 책임은 뭔가 아니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 저는 정책실장이 상당히 이제 비겁하다는 생각을 해요. 비겁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 두 가지만 지적을 하면 실제 한국 시장이 너무 변동성과 역동성이 크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그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왜냐하면 시총이 50%를 넘어간 적이 있으니까 넘어가니까. 그러면 정책실장하는 자리는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리스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미들이 할 때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시총이 두 가지 주식이 시총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참 일반 자본주의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50% 넘는데 이거에 어떻게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변동성과 역동성을 잠재우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변동성의 역동성을 2배를 키우는 레버리지라는 걸 한 몇 개월 만에 만들어서 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첫째, 지금 변명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 비교하잖아요. 자, 선진국 미국, 일본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처럼 5%, 8%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역동성이 심하다는 건데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별 문제 없다는 취지의 저 발언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서 개미들이 할지 이제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가 5천 가는 것 자체는 아니면 부동산은 계곡 정비보다 더 쉽다고 했어요.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서 부동산 자금 자체를 주식으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아까 김용범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2, 3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 3위의 시총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죠? 2, 3년 뒤에는 우리나라 주식이 엄청나게 폭등해가지고 세계에서 2등 아니면 3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개미라고 한다면, 제가 투자자라고 한다면 2등, 3등 돼? 그럼 주가 폭등하겠네? 아,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다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부추긴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이걸 다른 나라 핑계대고 한국의 역동성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자체를 사실은 폐지하면 이거 엄청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더 붕괴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레버리지 자체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있는데 뭐 5천만 원, 3천만 원 하향하자고 하는데 이건 별 효과가 없어요. 단지 레버리지가 아니고 2배가 아니고 뭐 1배, 1.2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레버리지 좀 낮추는 이제 그런 걸 겸비해가면서 가야지.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역동성과 변동성을 얼마나 좀 낮추느냐. 그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저는 숙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대통령과 정부가 기존에 얘기했던 거, 주식시장을 좀 키워야 된다, 붐업시켜야 된다라는 그 어떤 선이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눌려 있었던 거는 맞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 이거는 동의를 하지만 성춘 부대변인, 네.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역동적인 거 모르는 나라 있습니까? 다 역동적이죠. 투자 열심히 하고 싶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저렇게 밑받침하는 분위기도 만들었었고 실제 기업들이 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투자를 한다, 선택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 이런 상황에 이런 안 좋은 폐해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주식시장 지금 밖에 저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다 저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 생각 제대로 못 해놨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외부 요인으로 모든 폐해,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 같은 저 태도, 그런 건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공감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약간의 기시감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이 막 오를 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께서 지금 다른 나라도 다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외부 다른 나라도 오르는데 우리나라 오르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반발을 샀던 그게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 사실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분들한테 지금 상황이 막 큰 타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투자를 계속 장려하고 해도 된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코스피 6천, 7천대 올라탄 분들, 8천대 올라탄 분들은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충격이 크시겠죠.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벼운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아까 김용범 실장의 이 발언을 쭉 봤을 때 마지막에 그 유튜브에 나와서 마지막 발언이 딱 내기하실까요? 그 발언은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정책시장은 방송에 안 나오셔야 됩니다. 방송에 나오시고 특히나 이런 레거시 미디어 뭐 요즘은 뭐 대한 언론 워낙 많기 때문에 유튜브 나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약간 유튜브 중심으로 나가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레거시 미디어에 막 자주 나왔던 건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방송에 나와서 좀 가볍게 발언하시는 게 과연 괜찮은가.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방송 같은 건 자제하시고 이렇게 뭔가 정부 정책, 자 국민 여러분들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정부가 이런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내놓겠습니다. 그럴 때만 정책실장의 얼굴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자주 보이고 그 자주 나와서 하는 발언들도 국민들의 공감을 못 사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 분명 좀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대신에 또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어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와 발표가 이렇게 나도 떨어지는구나라고 해서 지금 다 또 패닉 셀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또 사실 패닉에 빠진 분들한테 패닉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해도 말이 안 먹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하는 도중에는 6%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었고 앞으로 이렇게 벌 계획입니다. 뒤쪽 얘기할 때 갑자기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 지금 이제 주주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벌었는데 그럼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돌려줄래?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제 SK 하이닉스는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냥 두루뭉술한 원론적 답변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SK 하이닉스 지금 그 ADR로 미국에도 진출을 했는데 미국 주주들이나 많은 주주들이 엄청난 실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확 그것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막 너무 공포심 때문에 다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 이런 공포심 때문에 던질 필요 없다라는 말을 뒷받침하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보완을 해줘야죠. 그렇죠. 이런 정책이 있으니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라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외부 탓, 국민 탓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셔서 책임감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신문 브리핑 할 때도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한꺼번에 주식을 내다 파는 패닉셀 그 현상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 현상을 막아줄 금융당국의 조치나 대응책이 지금 안 보인다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가 있었거든요. 금융당국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6월부터 이 레버리지 ETF 손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대책 발표 시점이 7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책 자체가 좀 늦었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지금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요,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위원장님 사퇴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저기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요. 금융당국 수장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시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 이거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시장의 변동성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재라고 얘기를 제가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에 동의하시냐고요. 시장이 변동성이 많다 보니 그리 내려갔네, 아주 남 얘기하듯이 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무겁게 받다는 건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입니까? 사안이 무겁다는 것입니까?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까? 시장과 관련된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야권에선 당장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책임지는 사람들 정말 책임져라,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무위에서 지금 뭐 야당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여야 할 것 없이 질타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제 저 모습에서. 그러니까 5월에 도입한 그 ETF 관련해서 왜 대책이 이렇게 늦었느냐. 이게 이제 지난번에 내놓은 대책이 아마 내일부터인가 이번 주 말부터인가 이게 시행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되는 것이고 대책이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졸속으로 도입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의 질타인 거죠. 그리고 변동성을 더 강화시키고 더 증폭시켜서 문제를 야기하는데 상당한 원인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타였는데 일리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되는데 라는 그 이찬진 금감원장의 자조 섞인 이야기도 저희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뭐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다 한들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2억 원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금융위원장 이름 따서 2억 원 정도로 올려야지 이게 속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정말 뭐 죄송하다고 사죄해도 뭐 충분한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제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그게 올 1월 22일 날 그게 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기 달성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곧 뭐 9,300, 400 가다가 이제 만피 시대에 막 이렇게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이렇게 급락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롤러코스피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지금 어제 정무에 출석했던 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포함해서 정말 대책을 내놓고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그런 자세로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저도 이제 뭐 요즘 출입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그 공약에 맞춰서 다시 5천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리고 여권, 그 정부, 청와대는 이 상황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주식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확인해 보시죠. 월간 주식 하락률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저께 얼마가 떨어졌냐?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10.84%, 어제는 5.98% 떨어졌습니다. 이틀간 16%가 17% 가까이 떨어졌고, 만선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코스피 지수가 5,00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장이 열렸을 거니까 정말 오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일손을 잡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8천, 9천이 됐는데도 아직 저점이다라고 얘기하던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 브라질 가서 스테이크 썰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무슨 튀김 나르고 이런 사진들 연일 신문에 내보냅니다. 자, 주식에 미친 정권 아니었습니까? 주식에 미친 정권인데 오늘은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기재부 장관,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님, 오늘은 주식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주식 사야 부자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꼭 좀 해주세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 물어보면 평소에 그의 어법으로 유추해 보면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원래 개인 책임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책임을 정부에 물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요즘 흔히 화제가 되어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ETF 만든 거. 올 초에 갑자기 추진돼 가지고 5월 27일 지방선거 사흘 앞두고 출시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연말쯤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5월 27일 날 갑자기 출시하고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 정도면 주식으로 선거 개입한 거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 오래 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방선거 끝나면 주가 폭락할 것이다. 그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책은 정부가 주식에 미친 정권이니까 대책 잘 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권 주가 조작 의혹 국정조사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주가 올라간 걸 가지고 제가 탓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장 약한 국민들 심장마비 걸릴까 봐 어디 살겠습니까? 국민들 생사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주가 조작 의혹 국정조사 꼭 하고 그거 책임 있으면 특검 수사해서 왜 이런 아수라장을 만들었는지 꼭 국민들께서 책임을 물어봐 달라고 저에게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